68세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안을 위해 기존 계좌를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따랐을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범은 체포되었고 1억 원이 넘는 예금이 지켜졌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배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배움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떻게 디지털 세상을 익히게 되었던 걸까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전문직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젊은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시냐고. 그분은 당황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력은 좋은데 새로운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광고가 떴습니다. 중년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 공부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뭐라도 배워야겠다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색해 보였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본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서 작성, 이메일 보내기, 파일 정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그분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고급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배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법도 익혔습니다. 영상 편집까지 배웠습니다. 할수록 재미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시냐고. 그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 줄 안다고. 실제로 보여드릴 수도 있다고. 합격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할 곳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새로운 기술도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그분을 존중합니다. 모르는 걸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배움이 자신을 구했다고. 배우지 않았다면 여전히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은 할아버지십니다. 손주가 외국에 삽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손주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손주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해도 답답했습니다. 손주가 영어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통역을 해줬지만 직접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70이 넘어서 외국어를 배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영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이 연세에 영어를 배우시냐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때문이라고. 알파벳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혀가 굳어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단어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노트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튜브로 발음 연습 영상을 봤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천천히 나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기본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 잘 지냈니? 사랑해. 이런 말들을 영어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손주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통했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하시네요. 6개월이 지나자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틀리기도 많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이해했습니다.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격려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손주와 일주일에 한 번 영어로 통화합니다. 손주가 좋아합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합니다. 배움이 손주와의 거리를 좁혀줬습니다. 배움은 무기입니다. 나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앞서 본 할머니처럼 사기를 막아내는 무기가 됩니다. 기회를 잡는 무기입니다. 재취업한 분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해줍니다. 사랑을 전하는 무기입니다. 손주와 대화한 할아버지처럼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심입니다. 끈기입니다. 목적의식입니다. 젊은이들은 조급합니다.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중년과 노년은 다릅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점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좋습니다. 컴퓨터,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관심 가는 것을 배우십시오. 필요한 것을 배우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배움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는 부담스럽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하십시오. 쉬운 것부터 배우십시오.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선생님께 물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합니다. 틀려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배우십시오. 혼자보다 가치가 좋습니다. 수업에 등록하십시오. 스터디를 만드십시오. 같은 또래와 함께 배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외롭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며칠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꾸준함이 실력을 만듭니다. 활용하십시오. 배운 것을 사용하십시오. 실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써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십시오. 배움은 평생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늙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젊습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모르면 불편합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배움이 생존의 무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소외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소통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손주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대화가 됩니다. 메신저를 써야 합니다. 영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배워야 가능합니다. 사회 참여를 위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입니다. 예약도 신청도 결제도 온라인입니다. 모르면 불편합니다. 남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배우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배우십시오. 운동법을 배우십시오. 영양정보를 배우십시오. 건강관리 앱을 배우십시오. 배움이 건강을 지킵니다. 재미를 위해서도 배우십시오. 취미를 배우십시오. 악기, 그림, 춤, 노래.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신감을 위해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배움은 나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나를 지킵니다. 나를 발전시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강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젊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움을 응원합니다. 배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배움으로 더 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